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CBS의 기사인데요. 사회보장연금 4대 실수로 인해 평생 수만 불의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CBS의 기사인데요. 이 사회보장제도요, 뭐 어렵죠.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그 베네핏을 받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입니다. 내가 정말 베네핏을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주니까 받는다 이런 거였는데 사회보장국에서 나를 챙겨주는 건 아니니까 수령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기사인데요. 미국인 7천만 명이에요. 70 million Americans니까 7천만 명에 달하는 그런 수령자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 복잡한 그런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혜택을 정작 봐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실수로 수만 불이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CBS의 기사예요. 미국에서요, 은퇴자, 또 장애인, 가족, 뭐 무려 7천여만 명인데 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규정을 실은 가이드라인이요, 무려 2만여 쪽에 달하고요. 그리고 그 규정이 2,700개의 규정, 룰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엉뚱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속출한다라는 건데 실제 거의 20%의 은퇴자들이 사회보장연금에만 전적으로 그들의 소득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요, 소셜 시큐리티 호러 스토리라고 해서 책을 쓴 어떤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인데요. 여기 로렌스 커틀리커프 뭐라고 하죠? 이분이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기사에서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요, 사회보장국의 조언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밝혔고요. 가장 대표적인 4가지의 실수를 공유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claiming too early라고 하네요. 이건 뭐냐? 널리 알려진 대로 이 전액 받을 수 있는 은퇴 연령이 67세부터인데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건 62세부터 가능하잖아요. 5년이나 일찍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일찍 수령하는 것을 신청하면 내가 제대로 받을 때 대비 거의 30%나 적게 받는다라는 그런 점을 상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역으로 이걸 67세가 아니라 또 70세로 늘릴 경우에 늦추면은 108%를 받게 된다. 그럼 이제 차이가 뭐 30%가 훨씬 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실제 미리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리 시작할 경우에 이걸 1년 이내에 수정해야만 되고 1년이 넘어가면 수정도 번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리 신청하냐라고 하면 이 소셜 시큐리티 보장국이죠. 사회보장국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는데 이게 그릇된 조언이라고 하네요. 왜? 이들이 여기 actuarial calculation, 이거는 이제 보험 계리사들이라고 해서 estimate, 뭐 예상 소득액을 사람들마다 이제 산정을 해주는 건데 이 계산 방식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life expectancy calculator라고 하는데 평균 예상 수명이라는 게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언으로서 이 사회보장국의 조언이 빨리 시작하세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신청하는 게 평생 30%씩 적게 받는데 금액으로는 거의 18만 2천 불에 달하는 손실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워닝이고요. 두 번째는 위도우 스캠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 미망인의 어떤 뭐 스캠이라는 뜻이겠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배우자의 연금을 본인이 이제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surviving spouse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62세 이전에라도요. 60세부터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에 기반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는 본인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돌아가신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과 본인의 어떤 기준으로 한 산정액 중에서 더 높은 많은 금액으로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을 계산 안 한 상태에서 둘 다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요, 뭐 나쁘진 않아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은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롱텀으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요. 돌아가신 배우자 기준으로 나오는 금액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 금액으로 이제 이 surviving spouse의 베네핏이 확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 surviving spouse가 나중에 그 본인 기준으로의 소득액이 높아져서 결국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높아지더라도 높은 금액으로 향후에 본인이 사회보장 베네핏을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한번 픽스가 되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더 낮은 금액으로 확정되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본인도 surviving spouse가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 자신의 그 사회보장 연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arnings test sca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earning test의 오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회보장연금을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이 조기에 수령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령하면서 또 계속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는요. 어떤 한도, 사회보장 베네핏 수령액과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earned income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일정한 소득 한도를 넘으면 이 내가 수령하는 사회보장 베네핏이 줄어들거든요. 마치 이게 뭐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간주가 되는 건데 이게 오해는 아니고요. 사실이긴 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다음과 같아요. 이게 사회보장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2023년 기준입니다. 내가 full retirement age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67세 이전에 이걸 받기 시작하는데요. 나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과 소득액이요. 21,240불을 넘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베너핏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계산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under full retirement age예요. 그 해 뭐 60세, 뭐 62세, 63세라고 하죠. 그러면 800불씩 받아요. 그러면 9,600불을 1년에 받는 건데 만약에 나의 earned income이 31,240불이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21,240불보다 10,000불이 더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0불에 대해서 every $2마다 $1씩 금액이 줄어든다. 소셜 베네핏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원래는 내가 9,600불을 받는데 그중에 10,000불을 더 벌었으니까 거기서 2분의 1인 5,000불만큼은 덜 받아서 나는 4,600불밖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내가 earned income이 더 기준점보다 높을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수령액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와 같이 못 받은 그 금액이요. 이후에 내 나이가 67세가 넘어가면 이 내가 받는 금액을 1달러당 1불 20센트로 더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기술적인 건 어렵지만 내가 토해내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홀드를 넘기 때문에 토해내는 금액이 영원히 계속 나에게 있어서 불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7세가 넘으면 그만큼은 더 받게 되니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오해하면서 충분히 근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악영향이 간다라는 이유로 오해로 인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일해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earning 테스트를 적용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소득은 계속 발생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다른 금융소득은 안 되고요. 어뉴이티로부터 받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펜션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괜찮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면에 있어서도 결국은 내 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 베네핏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사적 연금의 소득으로 받는 것이 나의 전체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오버페이먼트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국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이게 한 해에 거의 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 놓고서는 수년 뒤에서야 야 이거 너 당신한테 너무 많이 줬으니까 이거 다시 가져가야 돼 아니면 너 이거 토해내 라는 그런 반납을 요구해서 사람들을 당황시키게 한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아쉽지만 다 쓰고 나면 사실 갚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받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사회보장국에서 30일 안에 이런 수만 불을 반납해야 되는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30일 안에 반납하라고 해서 이것도 난처한 경우가 되는데 일시 반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매달 분납하는 방법들도 가능하니까요. 너무 또 패닉할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사회보장연금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테크니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에 있어서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